이번 43강에서는 칠국의 마지막 멸망의 나라인 제나라의 멸망이 곧 진시황의 통일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국의 멸망과 진시황의 통일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간단한 도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진나라가 통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육국의 잘못은 바로 진나라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장점은 곧 제후들의 실점인 것입니다. 제후들의 잘못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나라의 마지막 멸망을 통해서 제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짚어보고 이러한 멸망의 비극의 역사가 그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삼권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국의 멸망이 진시황의 통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삼권의 시초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후진기로 이제는 진시황 하부터는 천하를 통일한 12년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시황 시황제 상에서는 바로 25년간의 일이 나오고 있지만, 자, 여기에서는 이제는 12년간의 통일천하의 역사가 삼권으로부터 시작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25년간은 바로 진나라가 제후의 나라로서 통일의 위협을 이룩하는 과정이라면, 지금으로부터는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의 50세의 죽음까지의 12년간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통일을 위하여 제나라의 마지막 멸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나라 왕은 항복을 해가지고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굶어 죽은 제나라 왕을 통해서 육국은 전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제나라 왕의 건이 바로 제나라 왕을 유세하는 그 미친 말 때문에 마침내 정치의 실책을 불러들였고 결국은 소나무 사이에서 굶어 죽은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제나라 왕의 멍청함으로 자득한, 쉽게 말하면 그 어리석음에 의한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군이 자연으로 남공제하여 왕군이 연나라로부터 남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해서 갑자기 제나라 수도 임치로 쳐들어와 버리니 민막감격자러라 백성들은 감히 거기에 대적할 자가 없더라. 격은 저지한다이고 싸운다라.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그들과 맞서서 저지하고 싸움 싸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1차적인 어리석음인데 2차적인 어리석음은 어떤 데서 일어나고 있느냐. 진의사인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나라 왕을 달래가지고 약봉이 500리지지한데 500리의 땅을 봉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왕이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보짓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기타의 제후들과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더 일찍부터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멸망 당시에도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약속을 지키느냐 진나라가.
진나라가 천지공하야 그를 제나라 왕을 공이란 땅으로 딱 옮겨서 구금을 해가지고 처지 송백지간이라니 송백지간에다 처하게 했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편안한 집에 살게 했다가 아니에요. 산속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이게 송백지간이라고 네 글자를 쓴 이유는 마을이나 집 속에 살게 한 게 아니에요. 마치 고대 광실 궁전에 살았던 제왕이 하루아침에 솔밭에 산토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처지 송백지간이에요. 제왕이 산토끼처럼 갑자기 나무숲 사이에서 제나라 산토끼 한 마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 산속에서 굶어 죽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제나라 사람들이 온 건청 간인 빈객하여 제나라 사람들이 원망을 했어요. 우리 왕 건이가 간신과 빈객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불조 여 제후 합정하고 일찍이 제후들로 더불어 합종하지 않아가지고 이망기국하여 그 나라를 망하게 된 데에 대한 원한, 여기 원한, 이런 원한을 가지고서 가지왈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소냐 백야 소나무냐 잣나무여 주 건군자 객야. 우리 왕 건을 공땅에 머물게 하는 자가 객이었던가. 바로 이렇게 객에 의하여 공이라는 산속 소나무 숲사이에서 굶어 죽게 된 것, 그것을 백성들이 원한으로 노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마운공이 제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서로가 단단하게 외교를 하고 서로가 결탁해서 제후가 힘을 합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삼진과 제초는 바로 서로의 뿌리와 울타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자기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자기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것과 같은 바보짓을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공공할 종행지설이 수반복만단이나 합종과 연행이라고 하는 이런 유세가 설이 비록 반복하여 백단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연 대요 합종자는 그러나 큰 요체는 합종이라는 그것은 육국지 이하라. 누가 뭐래도 이건 육국제후들에게 이로운 개체였다. 예적의 선왕이 건망국하고 망국을 세우고 친제후하여 제후들을 가까이 하면서 사지 조빙이 상교하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조문하고 방문하면서 서로 교류를 가지게 하였고 향연이 상나가고 잔치를 벌림으로써 서로가 우위를 돈독하여 서로가 기쁘게 지내게 만들고 회맹으로서 서로 결탁하게 결속하게 하는 것은 무타라. 다른 게 아니다. 욕기 동심육녀가야 왜 우리가 서로 사귀어야 되고 서로가 함께 잘 지내야 되고 서로가 서로 결속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동심육력하야 모든 제후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해서 이보가국녀라. 그것이 바로 내 나라를 지키고 내 집안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의 외교와 서로의 결속을 가지는 것이에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향사 육국이 능히 신으로 상친 이런들 지난날의 사자는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지난날 만약에 6 제후들이
등이 신으로 상친 이런들 등이 신의를 가지고 서로 가까이 했었더라면 진수 강포나 진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포악한다 한들 안득이 망지죄리요. 어떻게? 육국의 제후를 멸망시킬 수 있었겠느냐? 바로 이러한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육국의 합종이라는 것을 저버린 데서 진나라의 밥이 되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육국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삼진이라는 삼국은 제초라는 이 이국의 울타리예요. 삼진은 제초의 울타리고 제나라 초나라는 삼진의 뿌리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형세상자하고 지형적으로 보나 나라의 모든 걸로 봤을 때 서로가 상부상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리가 상이라 표는 울타리고 이면에 있는 것은 뿌리고 이렇게 안팎이 서로 울타리와 뿌리로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삼진이 공제초는 한마디로 이 삼진의 나라가 합종은커녕 연합을 하기는커녕 삼진이 제나라 초나라를 공격한다? 이것은 뭔 짓이냐? 삼진은 스스로가 내 뿌리를 끊어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꾀를 낸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반대로 이 제초로 공삼진은 제나라 초나라로 삼진을 공격한 것은 마치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울타리를 걷어버린 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좋느냐? 진나라만 좋은 일이 나는 것이에요. 이게. 아뇨 철기 범패 이미 도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뇨.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면서 저 도둑과 같은 진나라에게 잘 벌리려고 이런 말을 해요. 도장해야 이 불공일이요. 저 도둑놈이 장차 우리를 좋아해서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것은 도저히 말이 하는 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 기불패자 이것이 어찌 참 어긋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보짓인 것이라고. 이게. 자, 이 보조를 보면 이 소동파에 붙인 소노천의 문초에서 육국이라고 하는 글로서 육국 제후들의 형세를 논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노천이 뭐라고는 육국의 파멸은 비병분리 전불선이요. 육국이 멸망하게 된 것은 병분리 전불선이 아니다. 병분리 전불선이 아니란 말은 뭔 말이냐면 육국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병력이 예리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병력이 부족하고 전쟁을 잘못해서가 아닌 것이다. 가장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폐제레진하니 육국의 파멸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에 뇌물 바친 데 있었다라는 이 뇌물이 뭐냐면 자기 땅을 삭제, 자기 땅을 잘라다가 진나라에 뇌물을 바친 데 있다 이 소리예요. 이 뇌물내자 소개가 내진이 역추는 내진이라는 말은 진나라에 뇌물 바쳤단 말을 더 풀어서 말하면 진나라의 땅을 바치면 바칠수록 육국 제후들의 힘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은 이건 파멸지도야라. 이것이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다. 육국의 멸망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땅덩어리를 진나라에 바친 데에서 육국의 멸망은 서서히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땅을 바쳤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그 바친 땅이 누구 땅이냐? 진나라의 뇌물로 바친 땅이 누구 땅이냐? 그것이 다 선조들이 이룩한 땅인데 제 멋대로 갖다 바친 거하고 같아요. 마치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어떤 못된 자식이 자기가 이뤄놓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애써서 이뤄놓은 것을 제 멋대로 남에게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글을 써요. 사골 선조부. 생각해보면 그 선조와 그 부친들이 폭상로하고 상로에 드러나고, 이 말은 전쟁할 적에 그야말로 찬설이와 이슬을 맞고서 참 형거가야 가시덤불을 잘라가면서 이웃 척천지 지연을 한치 한자 땅을 마련했던 것인데, 바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전에 선조들이 무진한 고생을 하면서 얻어놓은 땅인데, 자손들이 이것을, 이 땅 보기를 불 심서가야 매우 애끼지도 않고서 거의 여인을 이렇게 고생한 땅을 들여다가 진나라에 바치기를 여기 초계하야 마치 초계를 버린 듯이 그렇게 하여 금일에 활오성하고 오늘의 오성을 갖다 떼다 바치고 내일이면 또 십성을 떼다 바쳐야, 그래야만이 더 일석안심하고 하루 저녁 편안하게 잠자고, 또 지시사경하면 또 일어나서 하룻밤 잠잤는가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경을 살펴보면 진나라 병사들이 또 쳐들어온다 이것이에요. 땅은 끊임없이 바쳐도 진나라의 침략은 끊임없이 줄려왔다. 이게. 그러므로 결론은 연적 그렇다면 제후지지는 유한이요 제후의 국토라 하는 것은 한정이 있고 포진지 욕은 무염하니 포악한 진나라의 욕구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싫어함이 없어요. 그러니 봉집 이번에 땅을 받들어서 더욱 번거롭게 할수록, 이 말은 땅을 더욱 바치면 바칠수록 침지유급이라. 땅을 바치면 바칠수록 우리나라는 허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진나라의 침범은 더욱더 거세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전이, 그러므로 진나라와 싸울 필요도 없이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어 전복은 나라가 전복에 이르렀다, 이 말은 나라가 멸망한 데 이르는 것은 리고의연이라 이치상 참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수를 띄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나라 사람들은 미상뇌진이로되 일찍이 진나라에 땅을 바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종계 오국 천면은 하죠. 그런데 끝에 마침내 오국을 따라서 이렇게 임금이 좌천되고 나라를 잃게 된 것은 왜 그러냐? 손오천의 말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돌린 거예요. 다른 나라야 땅을 바쳐서 망했다 하자. 제 나라는 땅을 바친 적이 없다. 근데 왜 오국 제후처럼 뒤이어서 멸망했느냐? 자,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여영이 불조 오국열세라 제 나라 망한 것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다. 영은 진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진나라하고 함께 하면서 오국을 돕지 않은 데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오국의 제후와 제나라의 차이점이다.
오국 기상이면 다섯 제후들이 이미 나라를 잃으면 제나라 또한 면치 못한 것이다. 제나도 망한 건 당연지사다. 슬프다. 이 뇌진지지로 진나라에다가 뇌물 쓸 땅을 갖다가 봉천하지 모신하고 천하에 모신, 천하에 좋은 계책을 낼 수 있는 훌륭한 신하들에게 봉해주고 이 사진지심으로 진나라를 섬기려는 충성의 마음으로서 천하지 기재하여 천하의 기재, 뛰어난 인재들에게 애우를 하면서 병력 서향이면 제후들이 힘을 합하고 서쪽으로 진나라를 향하여 진격했더라면 신공 진인식지에 나는 생각한다. 손오천 진나라 사람들이 밥 먹다가 부득하였냐리니 하연 목구멍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게 그러니 이렇지 못한 일이 비부라 슬픈 일이다. 유야차지 세원을 이와 같은 형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위 친인 적이지 속어봐야 진나라 사람들의 쌓인 위험에 모두 겁을 먹어갖고 이게 꼭 요즘하고 같아요. 어느 강대국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강대국의 말이라면 옛날부터 꼬리를 내리고 살아서 그냥 절절절절 맨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하는 진인적이지 소급이에요. 예전부터 쫓기고 살아가지고 농촌의 말로 하면 한 번 쫓긴 닭이나 개는 죽을 때까지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마치 그 꼴이에요. 거기에 당해가지고 일삭올량하야 날마다 땅 갖다 잘라 바치고 달마다 잘라 바쳐가지고 이추어 망하니 망한 대로 달려가고 있으니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무사위 적이지 소급전저 하여금 이런 적이 오랜 위험에 겁을 먹은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정치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난날에 강대국에게 눌려 살면서 주눅이 들은 정치, 주눅이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짓거리들, 이것을 벗어나야 정치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저 예전에 억눌려 살아가지고 속담에 자라에 놀란 눈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저 강대국이 기침 한 번만 해도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면 이런 주눅이 들어버린 정치, 강대국에 의하여 주눅이 들어버린 정치, 이것이 나라를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주적인 사고가 자주국방과 자주적 독립이라고 하고 자주적인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자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센 자로부터 벗어나서 주눅 들지 않은 데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림 13조 논고편을 보면 소동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병천하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일은 비유도야오. 도덕정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건 뭐냐? 특교이요. 아주 기교가 넘친 것이요. 이건 다행스럽게 어떻게 요행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한마디로 기교정치다 이 소리예요. 재지는 불량립이라 제나라와 진나라는 둘이가 양립할 수 없어요. 마치 두 마리 호랑이가 함께 한 골짜기에 살 수 없는 것처럼 대세는 제나라가 망하든지 진나라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망해야 돼요. 그래서 진, 미상, 수유, 망제야언을 진나라는 제나라를 정복하려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진나라는 잠깐이라도 제나라에 대한 보복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여 년 동안 제나라에 병사를 더하지 않는 것, 제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기기정화, 그것이 본심이었다고 생각하나? 그것이 기기정화, 어찌 그것이 본심의 정의라고 보느냐? 단 형세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나라 임금은 이 사실을 모르고 여진 하빌세 진나라와 연합을 했다. 이 때문에 진나라는 바로 능히 삼진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나라의 멍청한 것 때문에. 삼진이 망하면 제나라는 바로 대체로 위험스럽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이때에 오히려 초나라와 연나라가 그래도 있었는데, 남아있었는데 제나라는 끝까지 연나라와 초나라를 구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국이 멸망하자 제나라 또한 포로가 됐던 것은 연나라 초나라 멸망 이후 불열세하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불열세 한 해가 지나지 않아서 친치 우객야하니 마치 진나라가 우객나라를 탈취하듯이 그렇게 한숨에 덮벙 먹어버렸으니 가불이 교와 이것을 갖다 참 진나라가 정말 기교 넘친 정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후 김열의 두 나라가 이미 멸망함에 제나라는 그때사 늦게사 병사를 출동시켜서 서쪽 경제를 지키고 불통진사하니 그때서야 진나라의 사신들을 통하지 않고 막으니 오호라 영만으로다. 이때는 이미 지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나라가 철들기에는 너무 늦은 시절에 철이 들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나의 어리석음이 이 얼마나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제나라의 어리석음으로 초나라, 연나라 다 망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나라가 총명했다면 제나라, 초나라도 건전하고 제나라 역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남의 나라 망한 것은 순망치한으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라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 제나라의 가장 어리석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순망치한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잘못되면 나는 잘 될 것이라고. 그러나 옆에 사람이 잘못되면 나 역시도 그 꼴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들 잘못된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적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